새벽 5시 경남 진주의 농업단지에 첫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철수는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비닐하우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평범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깊고 침착한 눈동자가 멀리 산자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톱 사이에 끼인 흙먼지를 털어내며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철수가 혼잣말을 하며 비닐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토마토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죠. 이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농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철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민준이 왔구나. 차에서 내린 청년의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은 민준이었어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아들이었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의 밝은 목소리가 농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아들을 보는 그의 표정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일찍 왔네. 피곤하지 않았어? 괜찮아요. 새벽에 출발했거든요. 민준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의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거칠어진 손과 대조되었죠. 커피 한 잔 마실까?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둘은 농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으로 향했어요. 간단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죠. 민준이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줍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며 향긋한 냄새가 퍼졌어요. 철수는 커피잔을 받으며 아들을 바라봤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민준의 대답에서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철수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자였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평소와 달라. 철수의 부드러운 질문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죠. 철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결혼을 하려고 해요. 순간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스쳤어요. 그러나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정말이야? 언제부터? 2년 정도 됐어요. 민준의 대답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서요. 민준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단아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죠. 이수정이라고 해요. 같은 회사 선배예요. 철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 사람답구나. 정말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언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철수는 아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사실, 수정이 부모님이 좀. 민준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철수의 미간에 주름이 생겼죠. 무슨 문제가 있어?
아버지가 농업에 종사하신다는 걸 알고 나서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수는 이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도시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 갖는 편견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 그래.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시더니 민준이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철수의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아들이 더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죠.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다들 그래. 아버지, 죄송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수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지만 괜찮다고 했잖아.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움틀거렸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럼 언제 만나기로 했어? 다음 주말에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정이 부모님과 함께요. 철수는 달력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마침 그 주말에는 중요한 정부 회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일이 더 우선이었죠. 알겠다. 잘 준비해서 가자. 정말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아빠가 언제 포기했냐?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든든한 모습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들이요. 그날 오후, 민준은 농장 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토마토를 수확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부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자랑스러운 아버지죠. 정말. 물론이에요. 이렇게 넓은 농장을 운영하시고 민준의 대답에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농장 운영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죠. 평범한 농부로 소박한 아버지로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민준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겨진 농장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드러낼 때가 왔다는 생각이었어요. 집으로 들어간 철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오래된 명함들, 상장들, 그리고 사진들이었습니다. 철수가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한국농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철수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그의 진짜 정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정부 고위직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그것이었죠.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대통령과의 만남. 모든 것이 철수의 숨겨진 과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들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비서실장입니까? 전화 너머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사장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회의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시라면?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철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차량 준비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자리니까요. 어떤 차량을 원하시는지요? 공식 차량으로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 조용히 살아왔어요. 화려한 권력의 세계에서 물러나 단순한 농업인으로 지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농장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부터는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았죠. 오랫동안 감춰왔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철수는 옷장에서 한 벌의 정장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던 고급 정장이었어요. 권위 있는 자리에서만 입는 특별한 옷이었죠. 정장을 바라보며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에요. 특히 수정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철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평소보다 정갈하게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죠. 낡은 가죽 구두와 단순한 정장 차림이 주변 분위기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에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민준의 목소리였죠.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무 긴장하지 마. 하지만 철수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돈의 냄새를 풍겼죠. 철수의 소박한 차림새가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저쪽 테이블이에요. 민준이 가리킨 곳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수정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영희는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아버지 종현은 고급 시계를 차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죠. 철수와 민준이 다가가자 두 사람의 시선이 철수에게 머물렀습니다. 순간 미묘한 표정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희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종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철수를 훑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거친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어요. 종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수는 형식적이었어요. 철수의 거친 손을 느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반갑습니다. 이종현입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별로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앉으세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철수는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민준이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예상보다 차갑다는 것을 느꼈죠. 이때 수정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사 일이 늦어져서.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는 수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정이 철수에게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이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서 궁금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철수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추천 메뉴는? 웨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각자 메뉴를 골랐어요. 하지만 테이블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주문이 끝나자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목소리에 탐색적인 뉘앙스가 짙었어요. 철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직접 들으니 실망감이 컸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목소리 끝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종현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농업인가요? 주로 시설농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철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운영이 주된 일이죠. 영희가 수정을 힐끗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 시선에는 명백한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이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요즘 농업도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어요. 민준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도시와는 환경이 다르니까. 말끝에 거부감이 묻어 있었어요. 철수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관련된 일이었으니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음식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민준이는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종현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 궁금하네요. 질문의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철수가 입을 열려 하자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직설적인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어요. 수정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어요. 수정아, 현실을 생각해야지.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야. 철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로맨스만 생각하지. 종현이 덧붙였습니다. 현실은 생각 안 하더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희는 진심만으로 살 수 있나? 영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 순간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됐어요. 환경은 정말 중요하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영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목소리에 조롱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엄마. 수정이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희의 말에 담긴 무시와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진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영희와 종현은 철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철수만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이었어요. 영희가 수정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수정아. 목소리가 작았지만 철수는 모든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헤어지는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영희와 종현은 철수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철수와 민준이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민준이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이런 모욕을. 아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차에 오르며 민준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수정이 부모님이 너무 심했어요. 철수는 엔진을 켜며 말했어요. 괜찮다. 이해할 만해.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길 내내 민주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철수는 계속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구나. 철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서재에서 오랫동안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정중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철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아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서랍에서 특별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국농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철수. 하지만 이것조차 그의 진짜 위치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철수는 옷장에서 특별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서만 입는 옷이었어요. 정장을 바라보며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보여줄 때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를 돌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정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민준의 말에 철수의 손이 멈췄어요.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수정이 어머니가. 민준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철수는 토마토에서 손을 떼고 민준에게 집중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결혼식에 아버지가 오시면 안 된다고 했대요. 순간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철수의 목소리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스며들었어요. 수정이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철수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어요. 너무 촌스럽다고 하셨대요. 그 순간 철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어요. 아들 앞에서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괜찮다.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뭐라고 했어? 수정이도 어머니한테 따졌대요. 민준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셔서. 철수는 멀리 산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이가 어떻게 하자고 했어. 수정이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철수는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왔어요. 넓은 농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이를 포기해야 하나요? 무슨 소리야?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포기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황은 바뀔 수 있어. 철수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정의 목소리도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수정 씨,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이해해요. 부모 마음이니까. 철수의 대답에 수정이 더욱 미안해했어요. 저도 계속 설득해 볼게요.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지만 괜찮다고 했잖아요. 철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에 앉아 여러 명함들을 꺼내봤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명함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이것도 그의 여러 직책 중 하나였어요. 철수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비서실장님, 저예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시라면? 다음 주 일정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공식 차량을 준비해 주세요.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장 공식적인 것으로요. 철수의 말에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방탄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수정이가 다시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해요. 희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다고.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니다. 네. 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해라. 아버지, 그게 무슨. 나는 괜찮다고 하자.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이세요? 결혼식 날 웨딩홀 앞까지는 가겠다. 민준이 의아해했어요. 축하는 해주고 싶으니까. 하지만 수정이 어머니가 괜찮다. 멀리서라도 보고 있을 거야. 사실 철수에게는 이미 완벽한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정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 관련 발표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철수는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는 특별한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서만 입는 옷이었어요. 정장을 만지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검은색 승용차가 농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철수를 데리러 온 것이었어요. 이사장님, 회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특별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평소에 소박한 농부에서 권위 있는 정부 관계자로 변신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부터는 다를 거야. 차에 오르며 철수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특별한 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일정이신가요? 아들 결혼식이에요.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철수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식적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수정의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특히 영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촌스럽다고 했던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것이었어요. 정부 청사에 도착한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자세로 걸어가는 모습이 카리스마 넘쳤어요. 관계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발표 자료 검토하셨나요? 네, 완벽합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 언론인들, 농업계 인사들이었어요. 철수가 연단에 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철수입니다.
당당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의 발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이었어요. 철수의 발표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시아 농업협력 확대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철수는 자신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의 소박한 농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국제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전문가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 사장님, 이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중국, 일본과의 협력 방안은? 철수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국제적 식견이 드러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관계자들이 축하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아시아 농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내일 결혼식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됐습니다. 특히 자신을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영희의 표정이 궁금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내일 정말로 웨딩홀 앞에 갈 거야.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아빠가 포기하는 모습 본 적 있냐? 민주는 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정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철수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너는 그냥 행복한 신랑이 되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격식 있는 정장을 골랐어요. 그리고 특별한 액세서리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에게서 받은 상장도 가방에 넣었어요. 국제회의에서 받은 감사패도 챙겼습니다. 모든 것이 내일을 위한 준비였어요. 마침내 그 날이 밝았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 날이기도 했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는 철수의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차량이었어요. 철수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농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차에 오르며 철수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차가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웨딩홀 앞은 이미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영희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웨딩홀 입구에서 지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정말 예쁘게 컸어요. 신랑도 좋은 회사 다닌다면서요.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희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은 집안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신랑 아버지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저 촌스러운 사람이 오면 정말 체면이. 영희는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입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종현도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위가 정말 괜찮은 청년이더라고요. IT 회사라면 미래가 밝겠네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으며 종현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영희처럼 신랑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종현이 영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올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영희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이때 웨딩홀 안에서는 민준이 신랑 대기실에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는 모습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정도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수정아, 오늘 진짜 예뻐. 친구들이 칭찬했지만 수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후회했어요. 오후 1시 30분, 결혼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웨딩홀 앞에는 더욱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희는 여전히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안 오는 것 같네. 종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다행이야. 두 사람은 안도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지? 누가 오는 거야? 웅성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바깥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세단 새 대가 웨딩홀 앞에 일렬로 서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영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객들의 관심이 모두 그 차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세단들 뒤로 더욱 위압적인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방탄차였어요. 특수 번호판이 달린 정부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어요. 저건 정부 고위직들이 타는 차 아냐? 방탄차잖아.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게 뭐야? 종현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저런 차가 왜 여기에?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탄차에서 먼저 경호원들이 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었어요. 주변을 살피며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하객들은 더욱 긴장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경호원들까지? 대체 누가 오는 거지? 이어서 세단들에서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중한 자세로 방탄차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방탄차에 집중됐습니다.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영희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중요한 인사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인가? 그런데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방탄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영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철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자세로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카리스마 넘쳤어요. 저 사람이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분이 누구시지? 정부 고위직인가? 경호원들이 철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그에게 정중하게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안전하게 도착하셨습니다. 예정된 일정은 모두 조정했습니다. 하객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였어요. 이사장님? 저분이 이사장이라고?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영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런 대단한 인물이었다니. 종현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혹시... 말도 안 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웨딩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카리스마가 넘쳐났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제 발표하신 아시아 농업협력안 때문에 인터뷰 요청이. 철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정입니다.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공식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시아 농업협력안. 어제 뉴스에 나온 그거? 그럼 저분이 그 정책을 만든. 영희는 점점 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농업에 관련된 정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 그것도 국제적인 규모의. 이럴 수가.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천천히 웨딩홀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그를 호위했어요. 하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웨딩홀 직원들도 급히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철수는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종현에게 기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웨딩홀 매니저가 급히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분이? 긴장한 목소리였어요. 신랑 아버님이신가요? 영희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VIP 대접을 제대로 못 드린 게. 그는 큰일 났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런 높으신 분을 몰라보다니. 매니저가 급히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고급 서비스로 모셔. 지금 당장. 웨딩홀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청와대 회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대통령께서도 이사장님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청와대 회의? 대통령이 의견을 구하는 사람?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영희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정부 정책을 만들고 대통령과 만나는 사람이었다니. 이럴 수가 없어. 영희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정과 영희를 바라봤어요. 이제 알겠느냐?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수심보다는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강했어요. 철수는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철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자신의 편견과 무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종현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런 중요한 인물이었다니. 철수의 등장으로 결혼식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곧 그 궁금증이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철수의 진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웨딩홀 안으로 들어선 철수의 모습에 모든 하객들이 주목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그를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어요. 영희는 다급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련 인사인 것 같은데 방탄차까지 타고 오시는 걸 보니 영희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이때 웨딩홀 직원 중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니저가 급히 영희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혹시 저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농업진흥공단 김철수 이사장님 맞으시죠? 그 순간 영희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농업진흥공단 이사장.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히 그분이 맞습니다. 정부기관의 수장이시잖아요. 영희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정부기관의 최고위직이었다니. 이럴 수가.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종현도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했어요. 여보,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이 철수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사장님, 오늘 아침 발표하신 정책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충분히 크게 들렸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제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분이네? 중국, 일본과 협력한다고? 영희는 점점 더 당황했어요.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국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시간이니까요. 그의 말투에서 평소와 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이때 민준이 신랑 대기실에서 나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이 커지며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버지. 민준이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철수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결혼 축하한다, 민준아.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전과는 다른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민준이 물으려 하자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오늘은 내 결혼식이니까 그것만 생각하자. 하지만 민준은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을 느꼈어요. 권위 있는 자세, 주변 사람들의 경의 어린 태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또 다른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청와대 농업정책 브리핑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청와대 브리핑? 농업정책을 직접 보고하시는 분? 그럼 정말 정부 고위직이네? 영희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정책을 보고하는 사람이었다니. 이럴 수가 없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수정이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무시했던 바로 그분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니. 어머님. 수정이 어머니를 찾아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영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수정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영희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때 웨딩홀 매니저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런 귀하신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VIP 룸으로 안내해 드려야 하는데. 매니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영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종현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직을 모욕했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이때 또 다른 정부 관계자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어제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농업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객들이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놀랐어요. 아시아개발은행? 국제기구와 회의를 하시는 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 영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국제기구와 회의를 하는 사람을 무시했다니. 자신의 무지함이 부끄러웠어요. 철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다음 주 국제농업회의 자료 검토는? 계속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업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농업장관들과의 화상회의도 예정되어 있고, 하객들은 철수의 국제적인 위상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됐어요. 유럽연합과도 회의를? 정말 국제적인 인물이네. 영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너무 컸어요. 정부 고위직을 무시하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니. 어떡하지?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때 철수가 영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영희와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의미심장했어요. 영희는 그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종현도 철수의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했습니다. 정부 고위직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이사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특히 농업정책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개인적인 자리입니다. 공식 인터뷰는 다음 주에 잡아주세요. 그의 말에서 확고한 원칙이 느껴졌어요. 하객들은 철수의 모든 행동과 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신랑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니. 모든 것이 믿기 어려웠어요. 이사장님, 대통령 농업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또 다른 관계자가 업무 이야기를 꺼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 이 말에 하객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구하는 분, 정말 최고위직이네. 영희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을 무시했다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정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편견 때문에 이런 분을 모욕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어요. 수정이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 영희의 당황한 모습. 모든 것이 예상한 대로였어요. 이제 알겠지? 철수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복수심보다는 교훈을 주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철수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의 등장으로 결혼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희는 이제 어떻게 철수에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철수의 진짜 정체가 모두 드러난 상황.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영희와 종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철수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든 것이 궁금한 상황이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신랑 신부보다 철수에게 쏠려 있었어요.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계속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정말 정부 고위직이시구나. 방탄차까지 타고 오시는 걸 보니. 속삭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영희는 결혼식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촌스럽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말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그에게 집중되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부 관계자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온전히 아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계속됐어요. 저분이 어떻게 농업 일을 하신다고 했을까? 정부기관 수장이 농업 관련 일을 한다는 게 맞긴 하지만 영희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농업을 단순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했지만 모든 관심은 철수에게 있었습니다. 저분에게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정부 고위직이신데.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어요. 영희는 용기를 내어 철수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과 중요한 인사들이 철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다음 주 국제농업회의 자료는 아시아 농업협력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업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희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어요. 철수의 진짜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정부 관료가 아니라 국제적인 농업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이었어요. 이사장님, 유럽연합 농업장관들과의 화상회의도 중국 농업부 장관께서도 만남을 요청하셨고 계속되는 대화를 들으며 영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국제적인 인물이었다니. 마침내 주변 사람들이 물러나고 철수와 단둘이 마주할 기회가 생겼어요. 영희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차분하고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 철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그의 대답에 영희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화를 내지 않는 철수의 모습이 오히려 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것은 영희가 말을 잊지 못하자 철수가 말했어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철수의 목소리에 교훈적인 톤이 섞였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이때 수정도 아버지께 다가와 깊게 절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철수는 수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된 거잖아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며 지내면 됩니다. 수정은 철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을 모욕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웠어요. 종현도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정말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어요.
철수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민준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종현은 철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런 큰 인물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 민준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몰랐을까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너에게는 항상 그냥 아버지로 남고 싶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민준의 질문에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특히 너는 그냥 아버지로만 봐줬으면 했고. 민준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희가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철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영희는 철수의 관대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웨딩홀 매니저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웨딩홀에 이런 귀하신 분이. 철수는 겸손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오늘은 그냥 아들 아버지일 뿐입니다. 매니저는 철수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어요. 이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 결혼식장을 나서면서 철수는 다시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방탄차와 경호원들은 이미 떠났어요. 그는 민준, 수정과 함께 조용히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준의 말에 철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수정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아버님을 정말 존경해요. 철수는 며느리의 말에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영희는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면이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종현도 마찬가지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농업을 무시했던 자신의 편견이 부끄러웠어요. 농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문적인 분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철수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농업이 단순해 보이지만 철수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분야예요. 식량 안보, 환경 보호, 국제 협력.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희와 종현은 그의 말을 경청하며 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농업이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특히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철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아시아 농업협력 프로젝트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된 거고요.
가족들은 철수의 전문적인 설명에 감탄했어요.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전문가였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자주 만나면서 가족답게 지내요. 철수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철수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교훈이 필요한 법이지.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낸 보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다시 평범한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농장에서 일하며 소박하게 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민준아, 행복하게 살아라. 철수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씨도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고. 네, 아버지. 민준이 대답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겪은 일이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특히 농업이나 시골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농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종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자신을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수정과 민주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어요. 이제 양쪽 가족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철수는 그날 밤 농장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가족도 하나가 됐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구나. 철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별빛 아래서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를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진정한 이해와 사랑 속에서 말이에요. 며칠 후, 영희는 철수에게 정중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족으로서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철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흐뭇해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희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애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철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농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은 교훈이었지. 혼잣말을 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격에 있다는 것.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